자, 그런가 하면 장동혁 대표는 입원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당대표께서 조속한 당무 복귀를 원하셔서 오늘 의료진과 협의를 했지만 당분간 더 치료를 이어가는 것이 맞다는 그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서 오늘 퇴원을 못하게 됐습니다. 당무 복귀 시점이 결정되는 대로 언론에 다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대표께서 비서실장에게 당직 개편에 대한 검토 지시를 내리신 바 없고 이에 따라서 실무적으로 검토한 적도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장 대표의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입원을 연장한다라는 건데 지난 1월과 6월 장동혁 대표 입원 전후 내용도 한번 비교가 됐습니다. 지난 1월 단식 중단 병원 입원 당무 복귀 한동훈 제명. 이번 6월 잠실 집회 병원 입원 당무 복귀 당권 강화 시동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어디가 이렇게 많이 안 좋은 건지 걱정된다라는 얘기도 많습니다. 일단 아프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신동국 최고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장동혁 대표 꾀병 평가를 자제해달라. 저희 모두가 다 걱정했었는데 주변에서 이런 얘기도 있었나 보죠. 들어보시죠. 무슨 당내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꾀병으로 입원을 했다라든지 이런 식의 평가와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거의 조롱에 가까운 얘기로 이 부분을 평가를 하시고 또 그래서 굉장히 좀 유감스럽습니다. 당내에서 김현 대변인 누가 이렇게 조롱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저희 돌직구치 패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다 장 대표가 건강을 쾌하고 빨리 당에 돌아와서 산적한 리더십 문제부터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장 대표의 어떤 거취 문제 내지는 당내 일에 집중을 하길 바란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네. 신동국 최고 얘기 들어보니까 당 안쪽에서 누가 꾀병이다라는 얘기 있었나 봐요. 사실 지난번 단식 때 그냥 확 죽어도 좋고라고 했던 그 문제 발언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사실 분노했던 그런 사건이 좀 있어서 이번에 이 입원에 대해서는 다들 좀 말씀을 많이 자제를 하시고 계시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빠른 쾌유를 빈다라고 이제 먼저 말씀을 하시고 다만 하고 공교롭게도 하면서 이제 다른 말씀을 당에 이제 당부하는 말씀들을 얹어주시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네. 또 우리가 이런 공중파 방송도 있고 종편도 있지만은 여러 그런 다른 매체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또 입에 담지 못할 어떤 그런 비아냥 같은 그런 그럼 발언들이 안 나온 되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아픈데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근데 많이 아픕니까? 지금 입원을 연장했다는 거면 몸 상태가 많이 망가졌다라는 건데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정확히 장동혁 대표 몸 상태는 어떤 겁니까? 원래도 단식 이후에 계속해서 좀 체크업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네. 지방선거 때 급격하게 좀 많이 안 좋아지셨는데 이 성관이 문제가 터지면서 한 48시간 정도 자지도 거의 먹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또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올림픽 공원에서 핸드볼 경기장으로 좀 진입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시민분들하고 좀 조율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34도가 넘는 그런 날씨에 좀 수시간을 앉아서 같이 지키고 있는다든지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체육협회와 또 협상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더위도 좀 많이 먹으신 것 같고 더위. 예, 그리고 최근에 좀 누적된 피로까지 해서 서 있기도 좀 어려워서 휘청하시고 또 한쪽 눈꺼풀이 잘 안 떠지고 이런 증상들이 계속 누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고위 회의는 어떻게든 참석을 하시고 싶었고 또 그리고 그 전날 의총도 피하지 않고 다 참석을 하셨고 그러다 보니 병원 날짜가 계속 늦어진 거예요. 그래서 의총 가시기 전에 응급실에 갔는데 응급실에선 빨리 지금 당장 입원을 해야 된다고 했고 하지만 의총은 끝나고 다시 오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입원 절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공식 병명이나 증상은 알려진 게 없어서 좀 추측을 해보면 여러 가지 얘기를 종합해 보면 단식 이후에 안 좋아진 몸 상태, 그다음에 이제 더위를 먹은 것, 선거 기간에 무리했던 누적됐던 과로, 그다음에 눈꺼풀 이상 뭐 이런 것들이군요. 피로가 많이 누적이 됐었죠. 그리고 단식이 회복이 아예 안 된 것도 있었고,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지켜보시는 많은 분들께서는 뭐 언제 병원을 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상태가 좀 많이 안 좋다라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장동혁 대표 쾌유를 기원합니다. 네, 과로로 병원에 입원한 지 닷새째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복귀에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박준태 비서실장이 장 대표의 현재 건강 상태를 전했는데요.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당대표께서 조속한 당무 복귀를 원하셔서 오늘 의료진과 협의를 했지만 당분간 더 치료를 이어가는 것이 맞다는 그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서 오늘 퇴원을 못하게 됐습니다. 당무 복귀 시점이 결정되는 대로 언론에 다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단식이 끝난 직후에 병원을 찾았을 때 검사 결과가 있는데 그와 비슷한 수준 내지는 그보다는 조금 더 악화된 상황으로 의료진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금 더 이 검사와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진 소견이 있습니다. 무슨 당내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꾀병으로 입원을 했다라든지 이런 식의 평가와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거의 조롱에 가까운 얘기로 이 부분을 평가를 하시고 또 그래서 굉장히 좀 유감스럽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가 입원 중이어서 오늘은 장 대표 없이 최고위원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들으신 신동욱 최고위원의 말은 최고위에서 나왔던 얘기인데요. 장 대표의 건강이 좋지 않은데 조롱하는 것은 유감이다라고 했습니다. 박준태 비서실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추가로 기자회견을 가지고 건강 상태에 대해서 브리핑을 좀 자세히 해줬는데요. 문종영 대변인님, 네. 당에서도 지금 뭔가 장 대표 괜히 이 국면을 좀 넘어가려고 입원했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좀 아니라고 진화를 하려는 모습으로 보였거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우선 그 장동혁 대표가 그 본인의 어떤 건강 이슈로 최근에 어떤 당내 리더십 이슈를 넘기려 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얘기입니다. 실제로 18일부터 장동혁 대표가 입원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와중에도 제가 확인한 바로는 좀 당무에 일찍 복귀하려고 그랬는데 의료진에서 좀 추가적으로 더 입원 치료를 하는 것을 권고를 해서 아마 오늘 최고위원회에는 불참했지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제 당대표의 의지가 강해서 이제 목요일에 있을 최고위원회는 복귀를 할 것이다라는 어떤 그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그와 동시에 이제 장동혁 대표가 지금 이런 어떤 건강 이슈, 누적돼 왔던 어떤 이 체력을 가지고 마치 지금 당내 혼란상을 넘어가려 한다는 것은 정말로 조롱에 가까운 저는 어떤 공격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장동혁 대표가 본인의 현재 어떤 판단을 하든 간에 건강 때문에 이 당대표의 어떤 권한과 운영을 이렇게 피해간다는 한 발상은 저는 굉장히 어떤 그 악의적인 발상이라고 보는 것이고 예. 실제로 주요 당직자들이 이제 장동혁 대표 병문안을 가려고 했는데 병원 측에서도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병문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제 체력이 고갈된 상태고요. 다만 장동혁 대표가 이 건강이 이렇게 안 좋더라도 장기간 현재 이 당무에 공백을 이렇게 보이는 것은 향후에 있을 어떤 당무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부정적인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이라도 이제 조속하게 복귀를 할 것으로 조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문종영 대변인 얘기를 들어보면 이번 주 목요일에 있을 최고위에는 참석을 할 것으로 좀 보인다. 일단 본인의 의지는 강하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전수미 대변인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본인 없이 최고위가 한번 열리게 된 그런 상황인 건데 계속 비우는 것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부담이 될 것 같기는 해요. 목요일에는 나타나겠죠? 네, 결국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장동혁 대표의 이제 KU를 이제 개인적으로 좀 바라고요. 이게 본인의 건강 상태로 말씀하신 대로 조롱하는 것은 좀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예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우가 아니라고 해서 책임으로부터는 좀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께서 선거 끝난 다음에 바로 입원을 하신 게 아니라 지금까지 선거 패배의 원인을 국민 탓이라든가 아니면 선관위 탓이나 민주당 탓으로 돌리신 다음에 지금 이제 입원을 하신 타이밍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지금 이 시점에 입원을 하셨을까? 특히 무엇보다 보고서가 있었고 그래서 자화자찬이 아니냐는 비판 속에서 지금 이런 분위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타이밍이 약간 절묘했다. 그렇게 보여지긴 합니다. 그래서 최고위에 분명히 모습을 드러내실 텐데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어떤 누구의 개인의 그런 파가 아니라 국민의 편이 돼주시는 당대표이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어떤 음모론이라든가 극단적인 정치라든가 반민생이 아니라 진짜 개혁파라고 하시면 개혁을 이룰 수 있는 당대표로서의 모습을 좀 최고위에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1월에도 장동혁 대표가 단식에 들어갔다가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입원한 지 나흘 만에 병원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는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체할 수 없었고 지금 여러 상황들을 볼 때 한시라도 당무에 복귀해서 제 역할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론 날 것 같은데 예상대로 혹시 윤리위 결정 확정된다고 보면 될까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민생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했던 특검도 제대로 관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외에 국내외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국민의 삶입니다. 경제입니다. 인생입니다. 당내 문제는 절차에 따라서 진행될 것입니다. 당시 장동혁 대표는 통일교 관련 의혹 등에 대해서 쌍특검법을 도입해달라고 요구하면서 단식에 들어가긴 했었는데요. 당 내로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문제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무에 복귀하자마자 한동훈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처리를 했었는데요. 이현종 위원님, 네. 이번에도 뭔가 여러 가지 본인의 어떤 사퇴 문제라던가 거취에 대한 압박을 받는 상태에서 이제 입원을 한 건데 복귀하면 어떤 것들을 좀 관철시킬 걸로 보이시나요? 우선 이제 건강 문제는 뭐 정책 입장을 떠나서 빨리 이제 쾌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저도 당연한 입장이고요. 근데 이제 사람의 어떤 행동이라는 거는 과거의 행동을 통해서 현재 행동을 우리가 유추하고 또 그거에 대한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장동혁 대표가 그동안 보면 우리가 좀 전에 이제 앵커도 말씀하셨지만 그때 이제 단식을 할 때도 보면 그때 한동훈 의원에 대한 제명 문제가 아주 부각이 됐었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상황에서 이제 갑작스럽게 단식을 들어갔습니다. 당내에서 뭐 반대 목소리 뭐 등등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는 상황에서 단식에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도 사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굶고 있는데 통일교 특검 관련 굶고 있는데 그 앞에서 지금 제명 문제를 거론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 중간에 또 하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아마 제명에 대한 철회 문제 등등을 가지고 뭐 문제가 됐을 때 갑작스럽게 미국으로 출국을 합니다. 아, 지방선거 앞두고 방미를 했었죠. 그렇죠. 출국을 해서 원래는 뭐 짧게 있다가 온다고 그랬는데 8박 10일간이 걸렸어요. 네. 자, 그러다 보니 국내적으로는 당내에서는 그런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어떤 지금 미국 방문으로 인해서 그런 이슈가 또 묻혀졌어요. 자, 지금 이제도 마찬가지지만 이 선거가 끝난 다음에 선거 책임론을 둘러싸고 지금 대안과 미래 등등 당내 의원들이 의총을 요구했고 그 의총이 있는 그 바로 다음 날 바로 입원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의총에서 많은 의원들이 본인에 대한 책임 문제를 거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정치인들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예전에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에 테러를 당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서울대병원에 와서 주치의가 직접 브리핑하기도 하고 상황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본인이 야당 대표 시절에 테러를 당했을 때도 그때도 의료진이 구체적인 브리핑에 건강 상태에 대한 브리핑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 대표 정도 되면 이 건강 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자, 그러면 본인이 지금 어디에 입원하고 있는지 정확히 어떤 증상인 것인지 이런 것들은 국민들에게 알릴 저는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당연히 뭐 박순태 실장이 나와서 그냥 본인 한 이야기보다는 저는 정확하게 의료진이 어떤 상태인가를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야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꾸 악의적인 뭐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상황들이 지금 만들어진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더군다나 지금 입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당직 개편한다는 등 뭐 이런 또 그다음에 당에서 또 이번 선거 정말 혼신을 뭐 다 한 선거라든지 이런 보고서가 나오니까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이런 비난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는 것이고 예. 그것 자체를 가지고 지금 뭔가 악의적인 표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동안 안 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늘 그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의심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국민의힘 당권파 최고위원들은 장동혁 대표 엄호에 나섰는데요. 오늘 최고위에서도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지도부가 적어도 가을 전에는 임기를 종료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 당이 마이크만 잡으면 외계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난번에 제가 악수하려고 하니까 좀 악수도 피하려고 피해요? 하시고 10년이 채 못 되는 기간에 짧게 또는 아주 짧게 무려 28번 당의 얼굴이 바뀝니다. 국민의힘 당대표는 하루살이일까요? 매미일까요? 당대표를 쓰러뜨릴 때마다 반복적으로 작동되는 공식이 있습니다. 철없는 정치 자영업자들이 당대표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네, 장도혁 대표가 없는 자리에서 굳이 조광한 최고위원이 저런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뭐 양양자, 우재준 최고위원은 별다른 사퇴론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조광한 최고가 언급한 게 바로 이거 같은데 하루살이에 좀 비유를 했거든요. 국민의힘 역대 지도부가 당대표가 임기를 제대로 채운 적이 거의 없다 보니까 비대위로 참 많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당대표를 이렇게 흔들면서 비대위로 가려고 하느냐라는 지적을 한 겁니다. 차재원 교수님, 네. 근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흔들었다기보다는 다 이유가 있는 사퇴였던 것 같긴 한데요. 조광한 최고위원 얘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글쎄요, 저는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야구를 좀 비교를 해보면 지금 우리 지금 아까 지금 나름대로 이 편물을 그러니까 화면을 보여주셨는데 그걸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기 지금 이준석 당대표가 교체될 때 말 그대로 일종의 무리한 선발 투수의 교체 때문에 팀워크가 붕괴되면서 당 전열이 흐트러졌던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당시 이준석 당대표를 흔들었던 사람은 지금 조광한 대표의 그 표현을 빌면 철없는 정치 자영업자인데 그 정치 자영업자는 누굴까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아마 언급하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그 말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3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다시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들어가잖아요. 예. 그런데 그때 사실 그 이후로 야구를 비유하면 이제는 본격적인 팀 리빌딩을 해야 돼요. 단순하게 어떤 선발 투수 한두 명을 이렇게 대체 선수로 데리고 올 것이 아니라 그럼 지금 국민의힘에 해당되는 팀 리빌딩은 뭘까요? 결국은 보수의 재건을 위한 혁신과 쇄신이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친윤 주류 세력과 그리고 장동혁 대표로 지금 상징되는 지도체제가 그러한 것들을 외면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비대위나 그러니까 대체 선수가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조광한 최고위원이 정말 이 상황, 당인 상황이 안타깝다고 한다면 말 그대로 팀 리빌딩을 위한 보수의 재건과 혁신을 위한 일종의 이 고음과 재언을 내놓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지금 차재원 교수님이 말씀을 주신 대로 오늘 장도혁 대표가 없었다 보니까요. 우재준, 양양자, 사퇴론을 얘기를 했던 두 사람은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굳이 조광한 최고가 마이크를 잡더니 당대표는 하루살이냐 매미냐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문종영 대변인님. 네. 정점식 원내대표가 최고위는 의총 아니니까 좀 정제된 말 써달라, 품격 지켜달라 했었잖아요. 네. 그 얘기를 지금 조광한 최고위원만 안 들은 셈이 됐거든요. 이제 원내대표로 하면 이제 의원들, 국회의원들을 대표하는 어떤 그 사람이기 때문에 당의 2인자라고 볼 수 있죠. 원내대표가 지난 최고위원회에서 분명하게 이제 당내 통합, 화합을 저해하는 얘기들은 조금 자제해달라고 했는데 굳이 조광한 최고위원이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저렇게 자극적인 발언들을 한 것은 제가 봐도 저희 당 그리고 무엇보다도 장도혁 대표가 지금 현재 공석인데 저런 발언을 하는 것은 당대표한테도 부담을 줄 수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재준 최고도 라디오에 나와서 보니까 사석에서는 서로 얘기도 하고 악수도 한다고 하던데 어쨌든 간에 국민들한테 공개되는 자리. 악수를 거부하신다는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그 얘기인즉슨 전에는 조금 얘기도 하고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그 발언이 나오고 나서는 이제 안 한다고 하는 것인데 저는 그래서 정치란 것이 공개된 자리에서는 서로 말로 싸우더라도 뒤에서는 악수하고 또 이런 어떤 묘미가 있는 것인데 지금 조광한 최고위원의 발언은 3번 연속 비슷한 말을 쓰셨어요. 철없다, 미수가 또 아주 자극적인 정치 자영업자 예. 이런 발언은 저희 원내대표가 어떤 강조했던 취지와도 전혀 반대되는 행위의 어떤 언행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